여기 부모에게 외면받고 오직 할머니의 사랑에 의지해 자란 한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이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깊은 슬픔과 혹독한 현실에 내몰리게 되는데요. 간신히 작은 서점에서 일하던 어느 날 운명처럼 한 한국인 여성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그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고 급기야 할머니의 낡은 유품 속에서 수십 년 전 한국과 얽힌 도저히 믿기 힘든 비밀과 마주하게 만들어요. 과연 그녀가 발견한 그림 한 장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적 같은 인연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이바입니다. 저의 유년기는 시카고의 뿌연 하늘처럼 늘 어딘가 불안정한 그림자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 떠나셨고 어머니는 자신의 일이 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시며 저를 할머니의 몫으로 남겨두셨죠.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시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던 건 제가 그분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창밖을 서성이곤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죠. 그 끝없는 기다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체념으로 그리고 무뎌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빛이자 온기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당신의 오래된 스웨터처럼 늘 포근하게 저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당신의 거칠어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다 괜찮을 거라고 속삭여주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서네요. 할머니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는데 저를 맡아 키우시게 되면서 은퇴 후에도 이런저런 파트타임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하나 건사하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그때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죠. 저는 그런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햇살처럼 따뜻했던 눈빛, 저를 향한 모든 순간들을 저의 낡은 스케치북에 열심히 담아냈습니다. 그림은 저만이 할 수 있는 언어였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소중한 뮤즈였습니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종이를 스칠 때면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곤 했죠. 할머니는 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시며 늘 제 손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 안의 열정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믿음과 격려는 제 안에 희미했던 꿈의 색을 입혀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도 언젠가는 제 그림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다채롭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품게 되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할머니의 건강과 그 미소가 부디 영원하기를, 그것만이 저의 유일하고도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야말로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자체였으니까요. 나중에야 할머니의 젊은 시절 유품 속에서 교사로서 잠시 머물렀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의 기억들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오직 할머니의 존재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고 소중했던 세계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제 그림으로 할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모습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하늘은 어찌나 야속한지 제 유일한 버팀목을 너무도 빨리 데려가셨어요. 할머니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마치 물감이 모두 지워진 텅 빈 캔버스처럼 공허하기만 했죠. 슬픔은 검고 끈적한 잉크처럼 제 안으로 깊숙이 번져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 할머니의 부재가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어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정서적인 고통과 함께 냉혹한 현실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가슴 시리도록 따뜻한 추억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스케치북들 뿐이었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한 처지가 된 거죠. 장례식에 잠시 얼굴을 비춘 어머니와 아버지는 여전히 타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치르는 듯한 그분들의 무심한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넓은 세상에 오롯이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서러움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저 하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삶을 제가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제 모습이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어떻게든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 할머니에 대한 저의 마지막 예의이자 도리라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는 오랜 꿈은 잠시, 아주 잠시만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꿈보다는 당장의 생존이 훨씬 더 절박한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에 있는 작은 독립서점에서 파트타임 직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기계적으로 책을 분류하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산하는 일상은 지독하리만큼 무미건조했어요. 미래는 짙은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불투명했고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버텨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얼마 되지 않는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과 스케치북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교사였던 할머니가 아주 잠시 머물렀다고만 알고 있던 낯선 나라, 한국에서의 봉사활동 이야기와 풍경 스케치들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할머니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며 무심코 넘겼지만 그 기억의 작은 조각들이 훗날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졌고 저는 그저 막막함 속에서 하루를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서점에서의 단조로운 일상은 어느덧 제 삶의 일부처럼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책 먼지 쌓인 선반 사이를 오가며 기계적으로 책을 정리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죠. 희망이나 기대 같은 건 사치처럼 느껴졌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는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난히 제 시선을 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신형으로 보이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예술 서적 코너를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깊이 몰두한 진지한 표정과 반짝이는 눈빛에서는 딱 봐도 전문가다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그녀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던 것도 잠시, 그녀는 갑자기 서둘러 서점을 나섰고 저는 그녀가 방금까지 서 있던 자리에 놓인 고가의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돌려줘야 해.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반사적으로 태블릿을 집어들고 그녀의 뒤를 쫓아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요? 서점 입구에 낮은 턱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저는 본능적으로 태블릿만은 꼭 끌어안았어요. 덕분에 태블릿은 다행히 아무런 흠집 없이 멀쩡했지만 제 무릎에서는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여성분,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 온 웹툰 작가라고 자신을 밝힌 지아 씨는 무척 당황한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 상태를 살피더니 병원비에 보태라며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울컥하고 자격지심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넘어진 것도 서러운데 동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괜찮다고,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제 날 선 반응에 그녀가 불쾌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지아 씨는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가왔어요. 자신의 소중한 작업 도구를 다치면서까지 지켜줘서 진심으로 고마울 뿐이니 다른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차분한 설명에
제 마음속 경계심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녀가 웹툰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 마음 한구석에서 거의 꺼져가던 예술에 대한 열망이 다시금 희미하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꿈으로만 그리던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현실에서 직접 마주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무릎의 아픔도 잊은 채 우리는 서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오랜 꿈과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냉혹한 현실의 벽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지아 씨는 제 낡은 스케치북 속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주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그림에서 분명한 가능성이 보인다며 이런 재능을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었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싶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를 잃고 온통 잿빛으로만 보였던 제 세상에 지아 씨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무지개처럼 밝은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녀와의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제 삶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줄 것만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아 씨와의 만남은 메마르고 갈라진 제 삶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어요. 서점에서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저희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아 씨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웹툰 제작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가져간 스케치북 속 그림들에 대해 세심하게 조언을 해주었죠. 현직 작가에게 직접 듣는 가르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색감은 어떻게 활용해야 더 효과적인지 등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덕분에 제 그림 실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고 잠시 잊고 지냈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서 선명한 빛깔을 띠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림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오른다고 해서 당장 서점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 씨와 함께하는 시간 덕분에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안개처럼 막연하기만 했던 미래에 대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제 그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행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서점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였죠. 서점으로 가자 매니저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고 표정 변화 없이 건조한 말투로 경영. 악화 때문에 더 이상 저를 고용할 수 없으며 다음 주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당장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아무런 대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지아 씨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또다시 닥쳐온 불행 앞에서 제 운명을 탓하며 잠시나마 헛된 꿈을 꾸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지아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제게 지아 씨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마침 자신이 연계되어 있는 한미예술재단이라는 곳에서 디자인 조교 겸 강사 자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아 씨가 저를 강력하게 추천했고 조건도 서점 월급보다 훨씬 나은 데다 경력까지 쌓을 수 있는 제게는 정말 과분하게 느껴지는 절호의 기회였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망설여졌지만 솔직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아 씨의 도움과 추천 덕분에 감사하게도 재단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예술적인 분위기와 창의적인 환경으로 가득 차 있어 처음에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예상치 못한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화적 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죠. 개인의 자율성과 수평적인 소통 방식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에 익숙했던 저는 한국적인 조직 문화에 좀처럼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팀원 전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혼자 조용히 식사하며 쉬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또 업무 관련 피드백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솔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여겨졌던 직설적인 표현 방식이 종종 회의실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거나 동료들의 표정을 미묘하게 굳게 만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효율성을 위해 곧바로 재단의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보냈던 일이에요. 나중에 팀장에게서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제게 먼저 팀장인 자신에게 보고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곳의 절차라는 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당황스러웠죠. 분명 좋은 의도로 한 행동들이 자꾸만 오해를 낳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제가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재단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제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 방식은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동료들과의 관계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서먹하게만 흘러갔습니다. 특히 회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것이 당연했던 제게는 상사의 의견에 조심스럽게 동조하거나 혹은 반대 의견조차도 매우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해야 하는 한국식 소통 방식이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답답함으로 다가왔죠.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고 어쩌면 저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눈치챈 것일까요? 어느 날 지아 씨의 오빠이자 재단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분이 저를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선 제게 그분은 먼저 제 예술적인 재능과 업무에 대한 열정을 칭찬해 주시면서도 제가 겪고 있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는 따뜻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주셨어요. 그분은 한국의 조직 문화, 특히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내는 눈치와 구성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의미하는 정, 그리고 상하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통 방식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방식만을 고집하며 편협하게 생각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비효율적인 관습이 아니라 조화와 배려를 중시하는 다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요. 특히 제 직설적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도치 않게 상처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그분의 지적은 제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죠. 그동안 저 혼자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불평만 늘어놓았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조언을 계기로 저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이야기를 이전보다 더 귀 기울여 듣고 제 의견을 표현할 때도 혹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자 놀랍게도 이전에는 얼음장 같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점차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고 덕분에 업무 효율도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무렵 재단에서는 한국 이민사 시각적 이야기라는 주제의 특별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전시를 위한 자료 아카이빙 작업을 돕게 되었는데
오래된 기증품들이 담긴 상자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빛바랜 스케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익숙한 그림체. 그건 분명 젊은 시절 저의 할머니가 그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한국인 가족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었죠. 순간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에서 어렴풋이 읽었던 한국에서의 봉사활동 이야기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며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저는 그 스케치를 지아 씨 오빠에게 가져가 보여주었어요. 그분은 스케치를 보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내 그림 속 낡은 옷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였던 시절, 저의 할머니가 이곳 한국 땅에서 지아 씨와 그 오빠의 할아버지 가족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기적 같은 인연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정말이지, 운명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수십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할머니와 지아 씨 가족 간의 놀라운 인연 앞에서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지아 씨의 부모님은 한달음에 재단으로 달려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분들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고, 그 품 안에서 저는 따뜻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찾아 헤맸던 은인의 손녀를 드디어 만난 감격, 그리고 할머니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그분들의 눈시울을 붉게 적시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뭉클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그분들의 또 다른 딸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적거리고 따스한 가족의 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새로운 가족의 존재는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죠. 자연스럽게 재단에서의 업무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재단에서 문화의 교차점 미국의 눈으로 본 한국, 한국의 눈으로 본 미국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의 새로운 기획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전시의 공동 큐레이터이자 디자이너로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독특한 시선을 마음껏 담아낼 수 있는 제 이름이 걸린 첫 번째 메인 프로젝트였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잊고 전시에 매달렸어요.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지아 씨의 오빠는 건강도 좀 챙겨가며 하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번 전시를 통해 디자이너로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성공하고 싶다는 갈망이 저를 끊임없이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만 흘러갈 것 같던 준비 과정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아시아 예술센터의 큐레이터라는 사람이 저희와 매우 유사한 주제의 전시를, 그것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그 큐레이터는 공개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 문양이나 디자인은 독창성이 부족하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한국 문화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악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제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시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밤새 작업했던 핵심 디지털 파일들이
복구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았던 전시 목업의 일부는 날카로운 것에 의해 고의적으로 찢겨나간 채 발견되었죠. 누가 그랬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간의 정황상 경쟁센터 큐레이터의 비열한 소행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이 정말 캄캄해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깊은 절망감이 저를 휘감았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곁으로 지아 씨의 오빠와 그의 친구라는 분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제 어깨를 붙잡고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의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아 씨 오빠와 그 친구분의 흔들림 없는 격려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저를 간신히 건져 올려주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단순히 저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이 위기를 반드시 함께 극복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분들은 망연자실해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 아는 예술가들, 디자이너들, 심지어 IT 전문가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저희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수많은 분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밤을 새워가며 손상된 디지털 데이터 복구를 시도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은 너덜너덜해진 전시 목업을 대신할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자처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와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건네며 지쳐가는 저희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셨죠. 며칠 밤낮으로 재단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공간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려는 사람들의 열기와 따뜻한 연대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전에는 책이나 말로만 들어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한국인들의 놀라운 정과 공동체 의식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그분들의 모습은 제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 따뜻하고 강인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벅찬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외로움과 불안감을 단번에 녹여주는 강력한 힘이었죠. 모두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저희는 정말 기적처럼 전시 개막일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예상치 못한 시련을 함께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저희의 전시는 단순히 미적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메시지와 진정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게 되었어요. 전시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자이너로서 세상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제 이름 앞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곤경에 빠뜨렸던 경쟁센터의 큐레이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무언가 사과의 말을 건네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은 추호도 없었죠.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건네는 듯한 말은 조금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죠. 당신 같은 사람의 사과는 필요 없다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저는 비록 미국인이지만 제 안에는 당신들이 그렇게 폄하하고 무시하려 했던 바로 그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 또한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후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제 이름으로 된 개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경제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할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시큰해집니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프게 남아있지만 이제 제 곁에는 지아 씨와 그 오빠, 그리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그분들의 부모님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고 때로는 제가 서툰 한국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작은 소동들 속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죠. 할머니가 저를 이끌어주셨던 추억의 장소들을 이제는 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거닐며 또 다른 따뜻한 기억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의 연속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큰 욕심은 없어요. 다만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부디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웃으며 제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상처와 눈물로 얼룩져 있던 제 캔버스는 이제 따뜻한 인연들과 반짝이는 희망의 색깔들로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영화처럼 놀랍고 가슴 뭉클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어요.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할머니의 사랑만이 유일한 빛이었던 에이바 씨가 예술이라는 꿈을 품었지만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시간들을 지켜봤죠. 하지만 운명처럼 만난 웹툰 작가 지아 씨와의 인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화적 차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에이바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수십 년 전 할머니가 한국에서 베풀었던 선행이 현재의 에이바 씨에게 기적 같은 인연과 새로운 가족을 선물하는 모습은 정말 깊은 감동을 주었죠. 온갖 시련과 방해 속에서도 따뜻한 공동체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펼치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에이바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에이바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적인 연결의 힘, 그리고 세대를 이어 흐르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깊이 느꼈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자신에게 손 내밀어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정말 큰 감동과 희망을 얻었어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오는 뜻밖의 만남들이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주는 빛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더했기를 바라요. 에이바 씨의 용기와 그녀를 둘러싼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